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최윤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결국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오늘 3%나 넘게 급등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멀티플 높다, PR도 높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 많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에 엔비디아, AI에 집중하면서 환호하고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로 대변되는 IT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대표되는 AI의 시대로 확실히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의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에 힘입어서일까요? 간밤에 S&P 500이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시티그룹 측에서는 S&P 500의 전망치를 기존 5,100선에서 5,600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보다 시장이 약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우리 어떻게 이 엔비디아 힘을 받을까요?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오늘 또 개장 전, 개장 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마켓나우 일부에서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온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그러면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업종이죠. 화장품 업종들의 투자 전략, 좋은 종목들도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마켓 스탠바이 코너에서는요. 최근에 강한 업종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21일까지 인터배터리 2024가 유럽에서 개최가 됩니다. 정말 오래 쉬어갔던 2차 전지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또 내달 7일에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쪽에서는 지난주부터 이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스캔들이라든지 현대차 종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후계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서 투자 힌트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됐던 지표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발표된 5월의 소매 판매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물가가 부담이 됐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 둔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에 그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5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7,031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이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 통계죠. 미국 경제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비가 약화되는 게 확인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 오늘 같이 공개가 됐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5월 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약세를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다라는 풀이도 있고요. 일단 두 지표가 발표된 직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소폭 높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집계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존 61.5%에서 67.7%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인플레 둔화의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만 너무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추락을 하게 된다면 또 경기 둔화와 관련돼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인공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3% 넘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1위 자리를 놓고 지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이어서 2위와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목표치는 $200 선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놓고 일부 내부자들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총 7억 달러너치의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게 확인이 됐고요. 전날 젠슨왕 최고 경영자도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3,10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 기술주를 추종하는 한 대형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애플 대신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대표하는 기술주가 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힘을 입어서 지난 1년 동안 무려 200%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죠.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17%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긍정적인 엔비디아 평가와 함께 동반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 분석가가 평균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마진 모두 호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과소평가된 구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의 주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티펠 같은 경우도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140에서 $16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AI 성장을 보여준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매력적인 종목 목록에 마이크론을 추가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주가가 82%나 급등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의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천안 본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간밤 증시의 상황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열풍에 따른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이며 현재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수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거래 연속 고공행진을 펼쳤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3.5%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을 지배하면서 생성형 AI 붐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상승을 보였고 퀄컴과 TSMC가 따라 올라주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모두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었는데요. 한편 인도 증시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위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모의총리의 새로운 연합정권으로 정책 연수통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인도 주식시장이 6개월 만에 1조 달러의 가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탄탄한 경기 성장과 함께
최근 S&P 글로벌 레이팅이 인도에 대한 등급을 상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 시장 투자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노동시장과 실질임금 등의 지표는 경기 수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또한 유로존의 경제 심리는 긍정 기조가 지속 중이지만 최근 발생한 프랑스의 정치 리스크로 인해 경기 모멘텀이 다소 희석되는 양상으로 엇갈린 글로벌 각국의 지표 속에서 뉴욕 증시의 장밋빛 대세론과 기술주 거품론 이슈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이러한 변화 현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만 좀 강한 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강했지만 또 코스닥은 사실 그만큼 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기술주 상승에 입어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2,76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국내 대표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이 수혜를 올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AI 수요 증가 속에서 D램 7화 평균담배 단가 강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수급 흐름 속에 개별 종목들이 소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용고점을 갱신하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의 경우 850선을 위협받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른바 주식을 구입한 날 바로 대파는 데이 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 거래 대금의 50%에 육박하는 자금이 당일 매매로 기록되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타 거래가 증가할수록 꾸준히 우상향하기 힘든 부분이 코스닥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경우 대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고 화장품, 소비주 등의 국내 중소형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신규 이익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경우 올해 2분기를 지나며 전방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수급적인 영향이 자리 잡으며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의 상방은 좀 막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석 과장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두 분은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 먼저 김대준 대표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113억 9천만 달러로 이 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깜짝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4,400억 원 넘게 담았고 SK하이닉스를 1,496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반도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중소형 업종에서 좀 빠르게 순환매 도는 상황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고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다시 봐야 된다. 이제는 반도체의 타임이 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이제 봐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고요. 계속 봐왔는데 네.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봐야 될 때.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타임.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일 기준으로 이제 8만 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8만 원 수준에 도달한 시기는
지난 5월 7일에 8만 1,000원을 찍어주고 계속해서 한 달 반 동안에 조정이 쉬었죠. 나타났거든요. 이 조정에 대한 이유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파생 상품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타켓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3조 5천억 정도의 매도를 강행했거든요. 지난주 파생 상품 만기가 지난 이후에 대략 한 1조 8천억, 대략 2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추가로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생 상품과 연계된 매매가 3조 5천억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한 2조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미 2조 원 정도 남은 그렇죠. 거죠. 그렇다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2천 원까지의 주가 상승은 1차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앞서 우리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잠깐 52%, 54% 증가했다. 네. 5월 수출이. 우리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지난해 많이 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5% 또는 27%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이 네,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이 완전히 됐고. 반전이 됐죠. 좀 더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체 1년 동안의 반도체 수출이 약 1,000억 불이었습니다. 1,000억 불 약간 안 되거든요. 올해 반도체 수출이 1,300억 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0% 정도의 증가가 한 해 동안 나타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증가 추세. 연단위 기준인 거죠? 그렇죠. 올해 그렇게 예상된다? 그렇죠. AI 반도체뿐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업황이 호전되는 가운데서 네. 반도체 전체의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기가 지금까지 계속 차별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왔지만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 소재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반도체 전체 업황과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도체 소재 쪽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쏴주든지 뭔가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한꺼번에 다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이잖아요. 시장의 맞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 일단은 7월 초에 실적 발표할 텐데 지금 뭐 영업이익 8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뭐 이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지만 엔비디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신호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네, 진행되는 1.4% 올랐어요. 형태였죠. 그리고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또 호전된 실적이 반영되는 주가 상황도 당연시하게 네.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목표 주가 올리고 실적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최우원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 선에서 15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NV링크 때문이었는데요. NV링크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우리가 지금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의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일단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솔브레인이 있을 텐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1.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장에서 약간의 반등 흐름 나왔고요. 동진 세미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5%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선 42,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익현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 상승하면서 38,3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과는 약간의 주가 흐름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3,53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레이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했던 탓일까요?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0.5% 넘게 빠지면서 어제장은 19,47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재주 많습니다. 함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어쨌든 뭐 패턴 계속 견조하게 유지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현대차 인도 IPO 이야기 때문에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반도체도 함께 좀 올라줘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개선되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아까 소재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재 중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네, 뭐 소부장, 뭐 네. 대형주도 있고 어떤 걸 봐야 될지요? 120개 되거든요. 네. 바이오 제약이 가장 많긴 한데 네. 이 150, 반도체만 하더라도 120개 종목 되는데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120개 대해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돼. 제가 오늘 그러게요. 압축해드렸죠. 네, 소재. 소재 쪽으로. 소재에서도 좀 더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제가 지난 주말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판교쯤에 오니까 좌측에 큰 간판이 있더라고요. 솔브레인이었나요? 솔브레인입니다. 네. 영어과 두뇌라는 얘기인데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 네. 간판. 그래서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회사의 모토가 뭔지를 봤더니 네. 이익 창출을 통해서 가치 실현을 합니다.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죠. 거창하네요. 네, 거창하고 굉장히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네. 이러한 그 원론적인 얘기 말고도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저는 반도체 내에서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형태의 어떤 기업 성장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신 게 불화수소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했고 여기에 네. 대한 이익치가 가중되면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솔브레인 그룹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난해 PNF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부품주를 인수를 했어요. 반도체 그 인쇄회로 기판 이 부품 관련한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네. 솔브레인 SLD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LD? 이 회사는 뭐냐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최근에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자체가 소재에서는 국산화를 성공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부품과 장비 쪽에서도 기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소부장의 1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 썼는데 제목이 그런 거였군요. 소부장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솔브레인이.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국내 소부장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고 소부장의 대부분 대략 한 80% 정도는 일본의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그 나머지 20% 수준에서도 불과 한 자릿수 숫자에서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국산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산화는 웨이퍼를 국산화해야 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다 웨이퍼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산업이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종합 선물 세트, 그룹사로 도약한다는 측면에서 솔브레인 매력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주가적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최근 내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난 21년도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추세적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앞전에 그 고점 당연히 돌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21년도에 37만 원 고점도 무난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적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30만 원 전후로 해서 진입을 하면 아주 무난한 가격입니다. 지금 자리네요? 네,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수준에서 진입하시고요. 저는 21년도 고점이었던 3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종목이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은 28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때는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악재에 의해서 흐름이 깨질 때 얘기죠. 이 정도 수준의 손절가를 정해지고 진입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솔브레인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일단은 뭐 최근에 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레벨업 시키다가 35만 원은 아직까지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37만 원 정고점 2021년에 기록했던 정고점 확인해 보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소재주에서 동진세미컬이죠. 동진세미컬. 앞에 솔브레인이 그 세정하는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동진세미는 식각. 그러니까 세정을 해서 깨끗하게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듯하게 자르는 과정에서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진세미컴도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국산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심도가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지점에서 흐름입니다. 네. 전일 일부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인데 가격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한 42,000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죠. 노려볼 만한 흐름에서의 가격 지점이고요. 목표가 또한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앞에 고점이죠. 역시 정고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 단계에서 소재주 관심 갖고요. 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컴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려볼 만한 반도체 소재 종목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 소재주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김 대표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신 소장님도 함께 반도체 봐야 되죠. 지난주 아니에요. 월요일 날 신 소장님이랑 반도체 얘기할 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 소장님은 장부소 이런 순서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는데 오늘은 그럼 장비입니까? 장비를 아직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는데 부품 소재 단으로 온기가 전해지는 게 너무나 느릿느릿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장비를 빼면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물리더라도 장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언맨에게 수트가 없거나 토르에게 망치가 없으면 깡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최초의 순서대로 해보면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다 되어 있죠. ARM 홀딩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영국의 ARM 홀딩스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엔비디아는 템리스 기업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설계도만 그릴 설계만 하는 뿐이죠. 거죠. 그 설계도를 TSMC에 넘겨주죠. 물론 그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가 또 있긴 합니다. 가공해주는. 그거 빼고 TSMC는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상황은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땐 공장이 안 돌아가면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무기가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호황이라 공장이 바쁜데 무기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무기의 상황을 볼까요? 물론 ARM 홀딩스나 엔비디아는 다 날라갔습니다. 앞단이 다 날라갔고 TSMC도 날라갔는데 여기서 세계 증착 장비 순위 1위이자 종합 순위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개월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신고가 갔고요. 식각 장비 1등이자 세계 종합 2위인 램리서치 이것도 3개월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ASML 홀딩스 노광 장비 1등이자 세계 3위인 이것도 3개월 박스권을 돌파해서 또 신고가입니다. 4위는 도쿄에 있죠. 도쿄 일렉트론인데 도쿄가 동경이고 일렉트론이 전기니까 동경 전기입니다. 8035죠. 이거는 도쿄 증시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보다 약하나 얘네가 4위죠. 5위 업체. 우리나라에서 뭐 봐야 돼요? 5위 업체만 할게요. 5위 업체 KLA입니다. 이것도 3개월 신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DIT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DIT. 네. 일단 SK 하이닉스 향을 잡아야겠죠. 여기서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고 DIT는 SK 하이닉스 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입니다. 여기서 지금 운명이 다 갈리고 있죠. 증착 장비에서도 말씀드렸죠. 네네. 원익 IPS가 삼성전자를 잡은 거, 주성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닉스를 잡은 거, 거기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죠. 주가의 격차가. 네. 지금 DIT와 이오테크닉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소송을 걸었죠. SK 하이닉스와 DIT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여기에 특허 기술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DIT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1선 타고 계속 가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계적인 장비 업체 1위부터 5위를 봤을 때 전부 3개월
박스권을 탈피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낙수 효과죠. 뉴욕 증시에는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들이 신고가를 가고 다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타이밍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삼성전자 향보다는 SK 하이닉스 향을 노리는 게 초과 수익률 면에서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DIT 장비 업체를 또 신 소장님은 보셨어요. 미국의 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잘 가는데 그 상승 여력만큼 우리는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관련된 이슈 포착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신일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이 중국 편중 수출 구조를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빅사이클 진입이라 평가하며 목표 주가 상향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어젠 6월 18일부터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6.18 쇼핑 페스티벌까지 열려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신일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입니다. 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너무 좋죠. 주가도 좋고 수출도 잘 되고 뭐 우리나라 K뷰티 이야기 외국에서 화장품 모자라서 계속 지금 요구한다 이야기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 소장님의 이 시각이 궁금해요. 화장품에 관련된 앞으로도 이게 연말이나 내년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 화장품에서 K 화장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뭘까요? 뭐죠?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가 이름은 호텔이지만 면세점 매출이 면세점이죠. 90%에 가깝기 때문에 면세 신라로 이름을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알 정도거든요. 아무리 장충동 호텔 신라를 열심히 가고 망고 빙수를 10만 원 주고 열심히 먹어도요. 면세점 매출이 안 나면 호텔 신라 주가가 안 돈버는 데는 납니다. 면세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연봉을 자주 볼 필요는 없죠. 20년 선의 단계 호텔 신라 상장 역사상 최초입니다. 20년 선까지 떨어진 게 최초예요. 이거는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안 갔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면세점이 얼마나 저기라고 하죠.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결국 중국 따이공들이 입국을 못 해가지고 집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못 해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네네. 소공동 롯데 면세점에 왜 파리가 날릴까요? 뭐 파리가 날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 너무 없습니다. 좀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지금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기서 대부분 팔던 게 뭐예요? 화장품. 우리 갈색병이 1위긴 한데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 1위죠. 그리고 뭐 KTNG의 담배인상공사의 홍삼이나 이런 것도 담배나 이런 것도 순위 안에 드는데 또 순위 안에 드는 것들이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그다음에 설화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대표적인 프레스티지 제품 라인이죠. 그런 것들이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텔 신라도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간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K-뷰티 화장품 중에 인디 브랜드 화장품 위주로 간다고 표현을 해야지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주가를 보세요. 옛날에 황제주의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 반등이 약합니다. 네. 반면에 지금 가는 화장품주들은 뭔가요? 중소형이죠.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VT, 인터내셔널. 잉그루드랩. 네, 일단 브랜드를 말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뒤에서 백업해주는 OEM, ODM 업체들이죠.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1위, 2위인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그쵸. 중국의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회사, 색조 화장품 위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회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3, 4위인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은 대형 고객들을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다 먹고 있으니 인디 브랜드를 위주로 영업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쵸. 당연히. 근데 지금 그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단에서 아까 말한 브랜드들 있죠. 지금 뭐 클리오, VT, 아이패밀리 SC, 뭐 잉그루드랩 이런 데서 만드는 약국에 들어가는 뭐 선크림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넷을 만들어주고 만드니까. OEM 혹은 ODM 혹은 더 발전하면 OBM 브랜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실리콘2라는 종목이 또 있는 거죠. 그쵸. 실리콘2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뭐 K 음악도 틀어주고 K 불닭볶음면도 팔고 이 화장품도 같이 해가지고 인디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호텔 신라와 함께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발 화장품주로 갈 때랑 전혀 반대인 거죠. 지금은 친일본이라고 보죠. 일본향, 비중국, 그쵸. 탈중국, 미국. 그리고 대규모 아니고 소규모
면세점 아니고 올리브영 다이소 이렇게 변한 거죠. 모델로 따지면 이영애에서 안유진, 그렇죠? 설화수의 이영애에서 클리오의 안유진으로 그쵸.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 맞게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세하게 뭐 지금 현 화장품 시장에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메인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에서 인디 브랜드 중소형 쪽으로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었고 뭐 주가도 그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러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원 앵커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은 사실 멈출 줄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어제장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청담글로벌 어제 시장에서 7.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향이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6.18 쇼핑 페스티벌 때문이었는데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12,000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냈습니다. 12,710원 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담글로벌 5일 차트를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선진뷰티사이언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크림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인데 어제장에서는 6%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만 원대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어제장은 2만 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APR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0.13%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APR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38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9만 원대를 살짝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APR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0% 이상의 이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 하락세. 사실 어제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화장품주와는 다른 좀 5일선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1% 이상의 하락세. 삐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어제 시장에서 약간 쉬어갔습니다. 1.6% 넘게 하락하면서 2만 55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신 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도차는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 소장님, 결국에는 종목 중소형 쪽에서 인디 브랜드와 관련된 종목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인디 브랜드를 자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 보실 겁니까? 아니면 제조하는 업체를 보실 겁니까? 제조업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브랜드를 가도 되고 실리콘투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도 괜찮고 잉그루트처럼 미국 본사에 있고 약국에 들어가는 선크림 같은 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중소형 OEM, ODM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이제 이걸 타픽으로 꼽았다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기술적 이격은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기본적인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PER이 떨어지고 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EPS 곱하기 PER이 주가잖아요. 주당 순이익에 비해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되고 있느냐가 PER이잖아요. PER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CNC 인터내셔널도 보세요. PER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지금 2022년부터 보면 18.49, 19.89, 이번에 25.84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2022년부터 1,644원, 3,137원, 4,582원. 그러니까 EPS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도 PER이 크게 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게 튀지 않고 있는 기본적인 강점이 있고 이격도, 기술적인 이격도, 기본적, 기술적 다 말씀드립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의 기술적 이격보다는 그렇죠? CNC 인터널 기술적 이격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저의 잣대를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제가 다 재료를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의 의견은 요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양봉을 크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얘네가 립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2년 동안 끼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목이 맨 거예요. 그쵸. 마스크를 벗자마자 가장 립에 포인트를 주고 봄나들이 가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페리페라의 립이라든가 시세이도의 립이라든가 립 제품 그 3C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스타일란다 계열의 그 김소희 대표가 했던 거기에 립 제품 히트작을 다 CNC 인터내셔널이 만들었어요.
특히 탕후루 같은, 요즘에 탕후루 챌린지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할 때 꼭 탕후루 같은 입술을 바르셔야 입이 되잖아요. 보여야 되니까. CNC 인터내셔널에서 OEM으로 만든 립밤을 바르셔야 됩니다. 올리브영 가면 대부분의 제품이 CNC 인터내셔널 제조원이에요. 탕후루 같이 반짝거리는데 만지면 매트한 거.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신기하죠? 반짝거리는데 만지면 끈적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매트예요. 매트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얘네가 그것 때문에 스타일란다의 3C 제품 립밤으로 대박을 냈거든요. 페리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데다가 아까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옛날에 굉장히 콧대 높게 하다가 요즘에 카톡 선물하게 입점을 하지 않나? 그쵸. 20% 할인을 하질 않나? 그 밑에 설화수나 더히스토리 오브 후 말고 클리오나 뭐 VT의 그 저기 리들샷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키우려고 유튜버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의 그런 기술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회사를 넘어가지고 대형 회사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기술적 이격이 기본적인 PER이 상당히 튀지 않았고 기술적인 이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 주에 비해서 덜 이격이 벌어진 상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다. 네. 우리가 모든 거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워렌 네. 버핏처럼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르고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져가지고 이제 하나씩 조건을 그쵸 압축해 나가갖고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고 기준을 잘 세우셔서 고른 건 화장품 중에 CNC 인터내셔널 신 소장님은 골라주셨고, 자, 김대준 대표님도 화장품 봐야 되는데, 김대준 대표님도 지난주에 제 기억해요. 펌텍 코리아 네. 알려주셨는데 주가 잘 갔어요. 네, 그러면 또 화장품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저는 관점이 약간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현 그런가요? 시점부터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올랐다? 조정받고 가야 된다. 조정받고 가야 라는 된다. 측면이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첫 번째, 화장품주의 대표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에 중국향에서 미국향으로 바뀌면서 지난 4월 중순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갔거든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승의 흐름을 진행시켰습니다.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면 고점 라인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화장품, 음식료,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다 실적 호전.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고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섹터의 업종이 최근 주가가 좋거든요. 이거는 환율 영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예. 지난해 평균 환율이 1,280원, 1,300원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평균 환율이 1,350원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황의 우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의 상황이 엔화라든가 위엔화 상황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최근까지 해서 주변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고 화장품 내에서도 전략적인 종목 병력이 필요하다. 저는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엘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에서 못 움직였어요. 그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향에서 미국향으로 발빠르게 바꾼 반면에 엘생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늦었어요. 예. 근데 앞서 우리 앵커도 그랬고 2분기에 중국 관련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엘생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실적과 전체의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반전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내에서 전략적인 종목 투자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까지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중국향 관련한 그 흐름으로 바뀌는 지점에서의 종목인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오늘 관심주는 LG 생활 건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준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는 중국 쪽에도 이제 뭔가 한알령 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따이공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대형주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신 소장님은 어쨌든 지금 잘 가는 거에 올라타야 된다. 중소형 인디 브랜드 쪽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CNC 인터내셔널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지금 대세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구수 윤하식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간밤 미국 시장에서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개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미국 3대 시장이 하락 출발하였으나 이로써 이 지표 덕분에 3대 시장이 약보합 마감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 부진한 소매 판매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 엔비디아 또한 긍정적인 전망에 상승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 시장에서 태명전기, 제용산업, 제용전기 등 이러한 전력 관련 주들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 이슈는 오늘 아침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말씀드린 세명전기, 제용전기, 제용산업 위주로 오늘 아침장 관심 종목에 살펴보시고요. 전력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 강했던 종목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텔레치스, 어버브 반도체와 파운드리 협업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과 향후 로드맵을 소개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금 장전 호가를 보시면 어버브 반도체와 텔레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낙수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오늘장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 설명드리면요.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오늘 6월 21일 동해 심해가스전 전략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로지 이 가스 테마 관련 주들은 투자의 관점이 아닌 매매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요. 오로지 시장 논리에 따른 테마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테마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여부 관계없이 시추가 시작되기 전 연말까지는 계속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 테마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과도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 충분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만 매매하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또 어제 간밤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대부분 신중한 정책을 선호하지만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최근 상승을 보여줬던 미국 지수는요. 오로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개장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 이제 8시 5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반도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3%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서면서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뛰어난 성장한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미국 증시가 또 간밤에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떻게 또 출발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최혜원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출발 전에는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개장전 탑3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지수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278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난 3월 20일 이후에 좀 저항이 되고 있는 구간의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한지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수 대형주였던 장세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중요 포인트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2780포인트 특히나 2800포인트 부근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 시장이 상승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상승 종목수 우위, 하락 종목수 우위 이걸 통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별 등락 현황, 투자 심리까지 좀 개선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수 상승의 어떤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투자 심리, 특히나 종목별 등락 현황 여부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총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나스닥 그리고 S&P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어떤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자동차 섹터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한지 여부가 첫 번째 오늘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대형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종목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음식료 그리고 월요일은 자동차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개별 이슈 어떤 이슈가 있냐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산, 바이오, 밸류, 애플 관련주, 대한고래 테마 그리고 오늘 또 전력 설비 왜냐하면은 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출산 대책 발표 이런 것도 기대감이 있지만은 47회 마멘 베이비 엑스포가 또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 아이패드 프로 에어 또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가 또 21일 날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당일 어떤 섹터들이 상승이 나온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아이패드 출시가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빈스텐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슈 관련된 종목들 리스트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있어서 반도체를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은 이제 원익 IPS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키옥시아 관련 뉴스가 심상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1분기 한 최대 80% 정도 가동률이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풀가동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인데요. 거기다가 풀가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낸드 수혜주인 원익 IPS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 자체가 2,760선까지 올라왔고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 업종과 종목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코스피가 박스권 뚫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병영인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오늘 현지 시간 19일 예정되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4 유럽 행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좀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 근본 행사에는 78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참여하게 된다라고 밝혀졌는데 사실 이 인터배터리 2024 유럽의 행사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열리지만 사실 국내에서 좀 주관하는 행사가 좀 결이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 4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유럽에서 다시 한번 좀 열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게 열리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이 46파이 양산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의 차세대 신기술의 공개가 좀 예정되고 있는데 유럽의 이 대규모 이 큰 선들인 고객사들의 어떤 관심도를 좀 이끌기 위한 충분한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지 않을까라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코프로라든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금양,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의 어떤 기술 공개들이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좀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국내 파운드리 이 협력사와 이 고객사들을 이제 자리에 좀 모셔놓고 관련된 향후에 이제 전략들을 좀 제시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국내 파운드리 전략들을 이 파트너사들과의 조금 더 이제 견고한 이 사업 협력 관점에서의 관련된 부각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텔레치스,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라벨리온 등과 협업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더 전해지고 있는데 개장 전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될 수 있는 향후의 전략까지 또는 일정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좀 보고 있고요. 지난 미국에서 열렸던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1.4나노급에 관련된 양산 공정들이 2027년도에 좀 가시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3세대 3나노급에 관련된 공정들이 본격적인 양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좀 본격화된다는 이슈가 좀 제기됐는데 지난 1분기의 실적 기조에서는 그 영향들이 좀 더 굉장히 미비했지만 하반기에 이 PF 부실 관련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부실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국내 증시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지원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던 금융, 증권주의 부실이 좀 더 현실화되고 이 부분에 관련된 대손 충당급들이 수면 위로 좀 더 확장되게 된다면 최근에 저PBR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수급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금융주 또는 증권주의 어떤 수급이 악재로 좀 더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더 유념해서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 전 탑3 포인트 짚어보면 결국에 반도체 봐야 되고 인터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반등이 있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강했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상승 출발 분위기로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 확인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최온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0.5%의 상승세 2,770선까지 완전히 안착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입니다. 어제장이랑 좀 시장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 흐름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첫 시작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244,500원 보합권. 다만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더 탄력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또 8만 원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8만 1,000원대까지 안착하면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던 현대차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28만 6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현대차와 함께 강한 기업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죠. 1%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13만 2,3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주가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나오는 곳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7만 5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8%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8,100원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상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총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의 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시장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우리 시장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끌고 있는 이 두 업종이 반등세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개별 종목 업종 장세가 펼쳐진 모습에서 이제 좀 전환이 되려는 변곡점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출발을 할지, 삼성전자가 일단 8만 원 돌파했습니다. 1.6% 상승하면서 8만 1,100원까지 올라오면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도 좋은 모습 1% 내외로 상승 출발하면서 여전히 강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코스피가 0.9%나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0.3%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 어떻게 출발했는지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수요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만약에 10포인트 이상 더 오른다면은 2,800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 코스피 2,800선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있습니다.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베이스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박스권을 뚫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장 대비해서 27포인트 이상 올려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사실 어제랑 비교를 해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 괜찮습니다. 0.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떨지 먼저 마켓 스피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가 2.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만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HBM 관련해서 세 가지 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퍼가 싼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가 부담이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만큼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1.4%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 넘게 상승세, 그리고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큽니다. 현대차가 만약에 인도 IPO로 30조 원에서 40조 원대 가량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은 3에서 4조 원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금 가운데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1% 가깝게 상승 흐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0.4%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쉬운 지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의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 쪽의 상위 기업들은 사실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피만큼의 상승률을 나타내고는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다시피 1%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 1.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0.8% 하락세, HLB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단숨에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 전체를 좀 이끌고 있는 분위기인데 11% 넘게 급등세, 그리고 HPSP 1.1%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주는 계속해서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잘 가는 기업들, 어제와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종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도 괜찮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나란히 신고가 경신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업종도 눈에 띕니다. 역시나 1등은 전기전자입니다. 우리 시장의 IT 투톱 기업들이 함께 먼저 전기전자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선조 잘 갑니다. 2% 넘게 상승세. 화학업종도 1%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고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0.7%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면서 원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WTI는 간밤에 $80 선까지 올랐습니다. 정유업종 함께 가고 있고 오랜만에 2차 전지 쪽도 역시나 갑니다. 0.67%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가고 있고요. 그룹지수 쪽도 오늘 시장에서 0.5%, 운수 쪽도 오늘 시장에서 0.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시장 탄력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2,792포인트 선까지 2,80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0.3% 가까이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수급 상황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은 600억 원 넘게 각각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1,000억 가까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9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1.6원 정도 떨어지면서 1,379원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시장의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정태근 이사님,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상승 탄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타임이 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어떤 상승 타이밍이 일단 왔다라고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유는 이건 것 같아요. 엔비디아 효과라기보다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5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기술주 강세 이전에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는 엔비디아 효과라기보다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직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외국인이 현선물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69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IT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전체적인 매수를 뛰어넘는 700억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IT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히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 탑3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이제 IT 그리고 자동차가 시장을 또 이끌어줄 것인가 관건인 거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면은 지수 같은 경우 2,78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종목별 등락 현황 이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개장 전 탑3에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전력 설비 쪽이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룡산업이 15%, 세명전기가 11%, 대원전선 6.6%, 한전산업이 6.3%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요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한수원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 태세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수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 전선주를 포함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재 아침 쪽에 HJ 중공업 같은 경우 7.2%, HD 한국조선해양이 4.8% 그리고 한호수는 2%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 브리핑에서 나왔었지만 원유 수요 증가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HBM 관련 주란지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로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테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1.6%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명전기가 1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하와 관련 이슈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력설비 관련 테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3% 넘게 지금 탄력이 더 높아지면서 82,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변영희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차이점이 좀 있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수급이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이되고 있는데 오늘 전선이라든가 조선,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도 오늘 소폭 수급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낙수 효과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수는 특정 주도 섹터들이 현재 어떤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외인의 어떤 선물 6천억 원대 규모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미결제 약정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롱포지션 전략으로 선회됐다는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더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했던 부분들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들로 좀 인식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수급 유입 효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측면들이 오늘 지수 상승의 전반적인 어떤 효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순환매 관점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반도체 섹터 내부에서도 유리기판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 AI 산업 성장성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HBM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상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는 역시나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흐름들을 좀 봤을 때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양호한 흐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섹터가 아까 상승 전환 이후에 지금 하락 전환을 좀 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장 중반 이후에 상당히 상승폭들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일단은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새로 신규 상장한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있죠. 오늘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 공모가 대비 100% 정도 상승 34,450원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37,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80%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더 관심 있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HBM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팩 같은 경우는 13% 이상의 급등세, DIT 6.9% 넘게 급등세,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5% 넘는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DID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간밤에 시가총액 1위권을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함께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2025년에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앞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여주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함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전력 설비 쪽도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더운 여름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음식료가 움직였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전력 설비 쪽 유가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11% 넘게 급등세, G2파워가 2.8% 넘게 상승세, A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음식료 쪽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는 확실히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조정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4.9% 넘게 하락세, 풀무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9% 넘게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 흐름 현재 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타는지 마켓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 타는 기업들 많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장을 한 기업인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에서 77% 넘게 상승 흐름 현재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룡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 넘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움직이지 못했던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흐름 타고 있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5% 넘게 급락 흐름 나왔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11%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부부 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고려시멘트가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7% 넘게 상승 흐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미코도 7.7% 넘게 상승세, 솔브레인홀딩스도 7.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뭐 최근에 좀 쉬어갔던 LG전자도 오늘 5% 가까이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역시 쉬어가고 있었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도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클래시스가 4% 넘게, 원택도 4% 넘게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봐야 될지 정태근 이사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를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필두에서 일단 연결되는 반도체 소부 장소를 먼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틈새 시장 이런 개념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LG전자가 한번 그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현대차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구동 모터를 뭐 공급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애플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LG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올리되었던 채택률 확장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현대차와 어떤 협력 강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영역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대안 섹터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LG그룹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IT 디스플레이 연관이 될 수 있는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바닥 탈출 여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LG 그룹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전자 상승 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제는 여전히 뭐 강보합권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다음 타자로 삼천당 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10% 가까이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역시 관심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변영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 개장전 탑3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었던 종목인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강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부부 반도체, 텔레칩스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해서는 지금 뭐 삼성의 미래 전략 회의가 좀 개최되고 있고, 여기 관련된 AI 전략들, 신기술에 관련된 출시 일정들, 구체에 대한 어떤 세부 사업 전략들이 좀 더 공개가 되고, 다음 달 열릴 어떤 포럼 행사에서도 파운드리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파트너사들에게 굉장히 좀 큰 어떤 이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 칩을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부부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삼성양 가전제품에 공급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AI에 관련된 가전 탑재 이슈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 부분이 좀 더 부각된다면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 실적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정 모멘텀 관점에서 7월 초에 좀 개최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어부부 반도체, 텔레칩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텔레칩스 쪽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공략을 할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태현 이사님은 핵심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나요? 핵심 키포인트는 결국 반도체 IT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부터 그리고 올해 3월 달까지 어쨌든 지수를 이끌어왔던 것들이 결국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주도 업종은 꺾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도 업종의 어떤 기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IT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오늘 뭐 어제 오늘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그 삼성전자 필두라는 IT를 포함한 대형주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부, 뭐 개장전 탑승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 기장 키 포인트는 뭐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대형 업종들이 좀 더 파이팅을 해줘야 되는 하루일 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 일단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 변형희 대표님은 오늘 핵심 키 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예, 우선 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뭐 매크로 변수가 좀 더 완화됐던 기조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관련된 수급 유입이 확대된 효과로 좀 더 작용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 좀 보고 있지만 우리도 실적 장세에 관련된 2분기 실적을 선취하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였던 어떤 반도체 섹터가 정체 이후에 순환매 시세로서 다시금 좀 재부각되고 있는 흐름들 좀 있지만 여기 더해서 우리가 1분기 실적으로 좀 증명됐던 조선이라든가 화장품,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테마성으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을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실적과 좀 연계성이 좀 떨어진 종목들이 주가 상승폭들이 좀 더 컸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2분기 실적 대응에서는 수급적인 어떤 측면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1분기 실적 기조를 2분기까지 잘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또는 1분기에 다소 좀 부진했지만 2분기에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종목들의 차별화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주 관점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낙폭 조정 구간에는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실적 잘 나올 업종 종목들 오늘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어제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함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어제 한국가스공사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지 실제 시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밑그림 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동해 원전 관련된, 동해 석유전 관련된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가스공사 오늘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56,900원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6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가스공사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오늘 1.25% 정도 하락하면서 55,100원에 현재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니터링 계속 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을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확인했던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서 살펴볼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고르셨나요?
네, 최근에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음식료 섹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가운데 조금 상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양 패키징입니다. 삼양 패키징이요. 음식료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또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떤 모멘텀들 더 있을까요? 네, 결국은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일반 음료수 시장에 사용되는 PET, 페트병 제조, 그리고 아세프틱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아세프틱 패키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이 무균 상태로 이렇게 패키징되는 어떤 기술입니다. 이런 아세프틱 패키징 OEM과 ODM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말씀드렸던 아세프틱 패키징 관련해서는 무균 패키징 기법으로서 레디 투 드링크 커피라든지 차, 단백질 음료 등에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이 아세프틱 패키징 시장은 기존의 레디 투 드링크 커피나 차류 시장의 성장에 더해서 단백질 음료의 성장과 자댕 등 신규 커피 브랜드 성장에 따른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삼양 패키징은 아세프틱 패키징 출하량이 23년 기준 12억 8천만 병에서 25년 기준 15억 병으로 약 17% 정도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트병 및 아세프틱 패키징의 원료는 펫칩으로 유가와의 연동성이 일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2년 5.8%로 상당히 급락했던 상황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판가 인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7.7%로 회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다시 재차 22년 대비 2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떤 삼양 패키징의 2017년부터 21년 동안의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1%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아마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회사의 삼양 에코프로 테크 지분율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R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 2분기부터 R칩 사업 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 후에 플라스틱을 세척하고 분사한 이후에 알갱이 형태로 재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친환경 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아주 확대되고 있는 부분으로 신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R칩 매출액은 약 208억 원 정도로 전년비 84%또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수록 보이는데 아마 PER 기준 12배 정도까지 준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목표 주가 26,000원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라는 점에서 삼양 패키징 여전히 지금 매물 구간이 밴드 상단에 좀 있겠지만 이걸 돌파하고 난다면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음식료 업종에서도 또 이제 확장되고 용기 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매물대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삼양 패키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에서 오늘 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과연 좀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또 모멘텀들이 시장의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후까지 이 삼양 패키징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어떠한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관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좀 보니까 수정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내용 좀 수정을 했습니까? 최태원 회장과 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은 워낙 많이 발생해 이야기는 돼서 알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을 재산 분할을 하라는 게 핵심인데
그 1조 3,800억의 재산 분할의 핵심이 뭐냐면 주 SK 지분이에요. 그 주 SK 지분 가치가 최태원 회장이 한 2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65대 35로 남은 재산을 다 나눠서 그 이야기인데 이 주 SK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 SK 전신이 뭐냐면 주 SK는 이전에 SK CNC라는 회사하고 주 SK가 합병을 해서 지배구조를 변환시켰어요. 그럼 SK CNC는 또 어떤 회사냐? 이 SK CNC가 98년도에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최태원 회장이 98년도에 아버지인 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SK CNC의 전신인 이 대한텔레콤을 네. 당시에 40%의 지분을 2억 8천만 원을 주고 받습니다. 요 기업을 2009년도에 상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SK와 합병을 해서 지금 SK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텔레콤이 현재 재산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요지는 뭐냐면 이 대한텔레콤의 98년 5월 당시의 주가를 재판부는 1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최태원 회장은 그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더라고 재판부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이 됐는데 요게 최종윤 회장이 돌아가시는 2009년까지 2009년에는 요게 35,65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00원이 36,050원이 되면 350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판부가 100원은 우리가 영을 하나 안 친 거다. 그러니까 1,000원으로 수정을 했다는 걸 고백을 한 거죠, 재판부가. 그러면 이게 355배가 아니고 3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태원 회장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이 대한텔레콤을 내가 받아서 최종훈 아버지인 최종훈 회장이 계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역할이 12배가 올랐고 자기가 355배라 올라온 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35배 올랐으니 그러니까 재산 계산을 다 잘못했으니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취지 요지고 반면에 이제 재판부는 입장이 달라요. 재판부 입장이 뭐냐면 이건 98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현 관장의 결혼은 1988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과정의 오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최종은 맞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실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최종 재산 분할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고등부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판부의 어떤 수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나 뭐 SK그룹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자까지 물론 뭐 이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들 좀 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현재 재산 분할이 1조 4천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돈 어디서 마련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주 SK의 지분인데 지분 가치가 현재 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자산은 그 주 SK 지분 그리고 SK 실트론 지분이 있는데 SK 실트론은 비상장사라서 팔기도 애매해요. 양도소득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주 SK 지분을 가지고 어쨌든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주 SK 지분도 그 지분을 담보로 4,85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담보대출도 어려워. 그러면 당장 최태원 회장은 아마 주 SK 지분을 가치를 높일 거야.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할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호재.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도 안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배당금을 늘릴 거야. 배당금에 대한 호재. 그러니까 배당금을 늘리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더 배당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뜨는 겁니다. 좀 요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경영권 분쟁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과도한 것 같고 현재의 메커니즘은 SK에 대한 포텐셜은 밸류업을 할 거야. 왜냐하면 대법원 상고까지 아마 올해 날 끝날 거예요. 7, 8개월 걸리니까. 네. 그때까지가 되면 분명히 SK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업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는 게 현재 시장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돈을 주려면 사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에서 현재 주가가 좀 뛰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최근에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네. 상승 탄력 받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rum으로 끝난 사건이긴 한데 네. 사실은 현대차 그룹은 국내 5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항상 이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가 기아를,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순환 출자를 두 개의 고리를 연결되어 있는 현대제철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18년도에 엘리엇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 분할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정몽구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돌면서 네. 현대모비스 주가가 순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오너 일가의 주담대 대출이 작년보다는 약 9천억 원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너 일가 특히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은 사실은 주가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안 보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오너 일가 분들이 자기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 이야기도 했죠. 네. 2조 원 정도의 주식 가지고 한 4,800억 정도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 리더스 인덱스가 현재 대기업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 78곳에 78곳에 오너 일가 한 500여 명 중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100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작년보다는 한 1조 가까운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줄은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세모녀가 주식을 팔고 그 이자율이 높잖아요. 네. 주식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오너 일가분들, 특히 이제 SK 최태원 회장 일가들이 좀 늘었고요. 주식담보대출이. 그리고 롯데가 또 상속이 진격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발생하면서 담보대출이 늘었는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너 일가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최태원 회장도 똑같은 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권사에서 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할 때 집값 100%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70%만 보장해주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가액의 70% 정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가액이 계속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택담보대출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권사에서 강제 매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오너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IR팀들이 주가 관리를 되게 민감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너 일가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너 일가들의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오히려 마진콜 우려가 있어서 주가를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 두 가지 팁을 잘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이 주식담보대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를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K는 현재도 그 최태원 회장이 담보대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게 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이 특히 주식담보대출을 하는 그 개별 기업들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삼성도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오늘과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지분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과 담보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주가 관리를 되게 치밀하게 합니다. 안정적으로 하겠죠. 혹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이용해서 좀 투자에 활용하셔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오너 일가가 이 주가를 지켜야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네. 구조이다 보니 SK그룹 쪽은 계속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주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 팁을 더 드리면 네. 이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기업들도 있어요. 모든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오늘가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 주가를 띄우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밸류업을 하거나 호재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셔도 이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활용할 수 있는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대 주주가 이제 주가를 올리고 싶다 이러한 의지만큼 사실 기업 밸류업이 제대로 되는 그런 모멘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해결 방법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현대차의 지배 구조의 시작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총알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총알은 현재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을 다 팔 수 있는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비상장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을 해서 그걸 지렛대사 그 주식을 판 돈을 총알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게 원래 업계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차질이 생겼죠. 아시다시피 현재 자본시장이 일단 건설사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자본 IPO가 흥행을 하지 못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차 지배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좀 보시는 메커니즘을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신호탄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네. 상장입니다. 그게 시작되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의 하반기 전략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기업 밸류업을 하려면은 여기서 뭐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사실은 전략회의인데 올해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르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를 하는데 지금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3인 초과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HDM에서 밀려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도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즘은 주가에서 AI 빠지면 뭐 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가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HDM은 3분기 안에 엔비디아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텔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다음에 AMD하고는 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일 것이고 AI 관련해서는 좀 애플이 지난주에 새로운 AI를 내놓으면서 사실은 주가가 그거 재밌게 보시면 애플이 발표하는 날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발표하고 일주일 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AI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가에 반영 못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그 글로벌 플랫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키다. 그러니까 AI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그게 하드웨어적이건 소프트웨어적이건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가 삼성전자로서는 가장 현재 하방에 키일 것이고 SK그룹은 핵심은 리밸런싱이죠. 좀 2차 전지의 그 캐즘으로 인한 건지 시장 자체가 죽은 건지는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SK온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죠. 한 것에 대한 핵심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현재 가장 관심거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재태원 회장의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그룹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뭐 주가는 일단은 지수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사협회와 이런 갈등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시장 어떻게 또 전략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문님. 자, 시장 일단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 출발했다가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또 2%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시장이 좋죠. 이런 좋아지는 분위기 기대도 했었고 어느 정도 좀 예상도 됐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우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이 반도체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졌죠. 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등극을 상당히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으로 와서도 사실 엔비디아가 특별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 그러면서 국내로 와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외국인보다 조금 더 부진을 했었던 이 기관들까지도 오늘 2천억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매수 금액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고요. 그래서 지수 올라갔고 22년도 1월 달에 기록을 했었던 박스권 상단 2,700 지금 한 80포인트를 넘었고 2,790포인트 거의 2,80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이 최근 들어서의 이런 박스권은 돌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올랐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이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4.2%입니다. 3월 이후에 최저거든요. 금리 인하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준다라는 점. 이 부분이 사실은 엔비디아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게 이 국채 수익률 떨어졌다.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갔다. 이 부분 때문에 오전장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들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박스권 상단 돌파를 우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 오후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안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제일 분위기 좋은 종목들 섹터 봐라 그러면 전기전자와 자동차입니다. 좀 전에도 현대차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기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높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많이 따라갈 정도로 상당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반도체와 이 자동차 섹터만 좋은 게 아니죠. 이 매기가 점차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분위기 좋고 헬스케어 쪽도 분위기 좋은데
뭐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좋았던 다른 섹터들 음식료라든지 이 다른 섹터들까지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매기가 확산이 되는 긍정적, 그러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레벨업 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전기전자 종목 중에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매기가 확산이 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오늘 오후장에도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근데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두 가지 섹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가 오후장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대의 이런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뭐 이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난지 여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 뭐 고점 높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켓 나흘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